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루에 70만 원까지 1억 4천 이상, 현대차는 타타데우의 벤츠나 스카니아나 돈을 많이 벌겠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나도 화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마다는 틀려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입차가 낫고, 나는 좀 아쉽다, 열심히 일하면 뛴 만큼 뛴 대로 더 벌고 싶다 하면 개별 일을 해야 되는데, 개별일이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 많아요? 제가 하루에 70만 원까지 찍어본 적도 있어요. 개별 일은 건당.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만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감은 있는데 엄청 센 거죠. 한 달에 한 20일만 일해도 대기업 뭐 연봉 나오는 거니까. 근데 새벽에 일찍 일을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한탕을 가서 운송을 하고 내린 다음에 그날 내릴 수 있는 짐이 더러더러 뜨긴 뜨지만 다음날 아침에 내리는 짐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걸 야상이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상차한다 그래서 야간 상차인데, 5시 이후부터 이제 야상이 뜨더니 요즘에는 아침 10시부터 떠요. 전날 실었던 짐을 아침에 내리면 다음날 아침에 내릴 짐밖에 못 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하루에 2차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을. 2탕밖에. 개별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공장들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러는 건지 경제가 잘 안 풀려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날 내릴 수 있는 짐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입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고로 시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새 차가 좋습니다. 차량 가격이 1억 4천 이상 들어가니까 부담감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중고차를 구입을 해도 중고차가 뭐 최하 뭐 5천만 원 이상인데 5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할부로 사지. 되도록이면 새 차를 구입을 해서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을 하더라도 새 차를 좀 추천하시는 거네요. 예, 뭐 당분간 솔직히 수리할 일은 없잖아요. 새 차는 수리비 리스크라도 좀 없는 선에서 일을 정착을 하는 게 어떨까. 화물차가 되게 많잖아요. 뭘 사야 될까요? 차의 특성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가 무슨 짐을 실어야 될지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현대차는 수리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요. 일반 카센터 아무데나 가서 저 이거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거의 당일날 출고가 가능하고 잔고장이 좀 덜하고, 단점은 힘이 좀 약해요. 지금 물론 하비스라는 신형이 나와서 힘이 뭐 300마력 이상 돼가지고 이제 힘이 좋다고는 하는데, G엔진 200마력대 엔진이 무거운 짐을 싣거나 언덕길을 만나면 힘이 그렇게 딸려요. 그런 단점은 있고, 타타데우의 프리마 차량은 힘이 좋아요. 대우차? 예, 대우차. 힘은 좋아요.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질 않아요. 일반 카센터에서는 잘 고쳐주질 않아요. 부품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우 서비스를 들어가야 되고, 전자장치 같은 게 간고장이 좀 있다고 하는데 왜 일반 카센터에서 못 고치냐면, 전자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차량에 컴퓨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대우에서 이 컴퓨터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카센터들이 그 컴퓨터가 비싸니까 할 수도 없고. 토요타나 막 벤츠나 외제차는 더 수리가 어렵겠어요. 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벤츠나 아니면 스카니아나 만차나 볼보 이런 것들도 일반 카센터에서는 쉽게 고치지는 못해요. 이제 뭐 타이어나 엔진 오일 같은 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중대한 수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AS 센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제 회사 다니거나 직장 다니다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화물차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러면 이제 새 차가 뭐 1억 4천에서 뭐 1억 8천, 2억 가까이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고차를 합니다. 남들이 4, 5년 신나게 탔던 거 중고로 삽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중고차로 할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암만 못해도 할부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죠. 기름값, 수리비, 톨비, 타이어, 엔진 오일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벌써 3, 400만 원이 나가죠. 그럼 일반 회사 직원들 월급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 내가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그 돈 받고 일을 못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국내에 너무 많아요, 사실. 포화 상태예요? 예, 너무 많아요, 화물차가. 정부에서 영업용 남바를 이제 신규 발급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노란 남바를 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내가 팔면 얘가 사고, 얘가 또 팔면 제가 사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뭐 2,000에서 2,500, 뭐 화물일이 잘 돼서 아, 돈이 많이 번다, 인기가 있다, 그럴 때는 뭐 최고 3천만 원까지도 올라가긴 하는데, 산 사람은 나 2,500 주고 샀으니까 나도 2,500에 팔 거야 해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리지만 단가가 너무 비싸요, 남바가. 기름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예. 좀 아끼기 위해서 예. 고속 주행에 중립으로 달린다라는 거. 아, 그게 이제 언덕길을 내려갈 때 기어를 N에 중립해 놓고 아니면 기아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뭐 클러치를 밟고 간다. 미션에 걸려있는 부하가 덜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제 주행이 되니까 연비에서는 좋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미션에는 무리가 가요. 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거나 변속을 해야 될 때 클러치를 밟고 기아 변속을 한다고 한들 갑자기 막 기아 넣고 덜컥해서 이제 기아가 어긋난다거나 이러면 고속으로 막 돌아가다가 클러치 잘못 작동해가지고 따닥 한다 그러면 충격이 오겠죠. 무방비 상태라고 해야죠. 미션에 기아가 물려 있으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균일하게 굴러갑니다. 근데 중립해 놓으면 인정사정 없이 이제 막 달려가요. 언덕길 내려갈 때 되면 막 사정 없이 내려가거든요. 안전상에 정말 위험해요. 그거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거기서 정속 주행을 해요? 어디로 출발하냐고. 이게 브레이크가 금방 밟히냐고. 박을 수도 없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